오늘 두바이에서는 식량 비축분이 앞으로 10일 정도만 더 버틸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 이후에는 이란의 지속적인 공격으로 인해 공급이 중단되어 국가적 붕괴가 올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이란은 에미리트만 공격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과 미국의 공격에 대응하여 이란은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중동 전역의 여러 이웃 국가들을 대규모로 공격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란이 이러한 공격을 지역 내 미군 기지에 대한 타격이라고 정당화했지만 이제는 이란이 단순히 무차별적으로 공격을 가하고 있음이 분명합니다. 이란은 미사일과 드론으로 공항, 호텔, 주택에 공격을 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란이 왜 이런 행동을 하는 걸까요? 이번 방송에서는 이란의 전략의 본질이 무엇인지, 그리고 피해를 입은 지역 국가들이 테헤란을 상대로 한 작전에 동참할 것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제 이름은 알렉세이 패치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제가 진행하는 음모론이라는 프로그램으로 우리는 여기서 음모론을 파헤치고 주요 세계 사건들을 분석합니다. 제 이름은 알렉세이 패치입니다. 이 주제에 대해 함께 논의해봅시다. 하지만 시작하기 전에 이 채널을 구독해주시고 이 영상의 좋아요를 눌러주시며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유튜브에서 콘텐츠 홍보에 큰 도움이 되니 감사드립니다. 제 텔레그램 채널 패치뉴스도 구독해주세요. 링크는 아래에 있습니다. 영상 설명란에 링크가 있습니다. 그곳에서는 최신 소식을 실시간으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짧은 개요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전쟁이 시작된 지 일주일도 안 되어 이란은 공식적으로 800발 이상의 미사일과 2000대의 드론을 발사했으며 미국 기지뿐만 아니라 페르시아만 국가들, 터키, 아제르바이잔, 키프로스도 공격했습니다. 그리고 역설적이게도 대부분의 미사일과 드론은 이스라엘이나 미군 기지가 아니라 바로 미국 자체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웃 아랍 및 무슬림 국가들입니다. 전략이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테헤란은 의도적으로 이웃 국가들과 석유 인프라를 공격하여 전 세계적인 에너지 위기를 촉발시키고 서방이 양보하도록 만들려는 것입니다. 그 계산은 지역의 붕괴가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점에 있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이란은 매우 교묘하게 직접적인 인정을 피하고 있습니다. 아랍 국가들의 민간 시설을 공격하면서도 공식적으로는 미국 목표에 대한 공격만을 발표하고 자신들의 대리 테러리스트들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란 드론이 예를 들어 아제르바이잔을 공격해서 공항을 직접 타격했을 때 테헤란에서는 아무렇지 않게 그것이 자신들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도발을 벌인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인 것은 위협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잠재적 동맹국인 터키, 아랍에미리트, 아제르바이잔이 내부의 모순과 확전 우려 때문에 아직은 신중하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상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과 함께 일어나는 일에 대해 심층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미국 이스라엘의 이란에 대한 작전은 점점 더 많은 국가들을 연루시키고 있습니다. 이미 분명합니다. 이란의 보복 공격이 이란은 사실상 국경을 접하고 있는 거의 모든 국가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멀리 떨어진 키프로스마저도 표적이 되었습니다. 이란의 수많은 이웃 국가들 중에서 아직 공격을 받지 않은 곳은 아르메니아,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그리고 투르크메니스탄입니다. 하지만 이란의 공격이 워낙 무차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들 국가들 역시 이슬람주의자들의 새로운 표적이 되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직접적인 미사일과 드론 공격 외에도 이란은 레바논 내 세력과 같은 자신의 대리 세력들도 동원하려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웃 국가들에 대한 이러한 무차별적인 공격 전술이 이란에 의해 의도적으로 선택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아이디어는 지역 불안정을 조장해서 이스라엘과 미국이 타협하도록 만들려는 것입니다. 저는 전쟁 전부터 테헤란이 이를 경고했다는 점을 상기시키고 싶습니다. 이란 전략의 주요 요소는 연료 시장에 대한 압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산유국 아랍 국가들에 대한 타격과 호르무즈 해협 봉쇄입니다. 이 상황은 중동뿐만 아니라 사실상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며 에너지원 가격 상승을 초래합니다. 이것은 잠재적으로 미국과 이스라엘에 대한 추가 압박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전 세계 에너지 위기의 원인으로 지목되기 때문입니다. 테헤란은 불필요한 긴장 고조를 피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란은 실내지만 은밀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들은 카타르 시설을 공격한다고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습니다. 공식적으로는 미국 시설을 공격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카타르가 30년 만에 처음으로 가스 생산을 중단해야 할 때
이란은 그것이 부수적인 피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우리는 오직 미국 군사 기지들만 공격했습니다. 드론이 석유와 가스 생산 시설을 공격하는 것은 우리와 무관합니다. 우리는 그것이 무엇인지 전혀 모릅니다. 안타깝게도 이 전략은 이란과 그 대리 세력이 오랜 시간 동안 이 대립을 준비하면서 축적해온 대량의 공격 무기 비축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미사일 부대와 방공 부대에 상당한 타격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란은 앞으로도 오랜 시간 동안 위협이 될 것입니다. 특히 이란의 인접 국가들과 그들의 석유 생산 인프라에 대해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이와 동시에 테헤란은 처음부터 미국의 작전에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던 국가들과도 의도적으로 이런 긴장 고조를 감수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도 아주 완곡하게 표현한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란은 이미 아랍 군주국들을 자신에게 적대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예를 들어 사우디아라비아가 있습니다. 불과 1년 조금 넘게 전에 그들은 화해와 외교 협력 등에 관한 일종의 협정에 서명했죠. 그런데 왜 이런 일을 하는 걸까요? 왜 이런 행동을 하는 걸까요? 반면에 이란은 오만을 공격했습니다. 이미 오만의 유조선을 공격한 적이 있습니다. 사실 오만은 이 지역에서 미국의 이란 전쟁 개시를 비난한 유일한 나라입니다. 이란은 아제르바이잔도 공격했습니다. 아제르바이잔 지도자는 하메네이 사망에 이란의 애도를 표한 유일한 인물이었습니다. 이외에도 이란의 공격을 받은 곳에는 유럽 국가들의 시설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유럽이 이번 작전을 명백히 지지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공격이 더 확산될 경우 미국과 이스라엘이 무장시킨 세력들이 더욱 적대적으로 뭉칠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겉보기에는 논리가 전혀 없어 보입니다. 그들 모두가 하나로 뭉칠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핵심은 가능한 많은 나라에 고통을 주는 것이고 아무도 대규모 전쟁을 원하지 않으니 미국의 전쟁을 멈추라고 압박을 가할 것이라는 기대가 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공격받은 국가들이 이란에 어떻게 대응할지는 여전히 불확실합니다. 이란의 행동에 대한 일관된 대응을 방해할 수 있는 것은 이 지역 국가들 사이에 있는 매우 복잡한 인물들입니다. 특히 이란의 공격의 희생자는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입니다. 그리고 이 두 나라는 이 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영향력을 놓고 심각하게 경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프리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나라가 이란에 맞서 연합하는 것은 좋게 말해서 이상해 보입니다. 최근 이란의 새로운 공격 대상이 된 아제르바이잔은 터키와 훌륭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과도 매우 좋은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하지만 터키와 이스라엘은 서로 매우 긴장된, 적대적인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란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국가들이 더 시급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과거의 갈등을 잠시 제쳐둘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이 의문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란으로부터의 위협 수준이 서로 간의 적대감을 능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지역적 요인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곳은 동방 지역입니다. 공격을 당하는 것을 허용한다면 적들과 자국민 모두가 이를 지켜보게 됩니다. 이것은 내부 지지에 타격을 주고 적들의 자신감을 키울 수도 있습니다. 에미리트나 두바이는 때려도 아무 일도 없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죠. 그러니 침묵하지 말고 맞서 대응하는 것이 낫습니다. 그래서 일부 국가들은 비공식적으로 미국 이스라엘의 이란에 대한 작전에 동참할 수도 있지만 이를 공개적으로 밝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제르바이잔은 터키와 사실상 군대를 공유하고 있다는 점을 상기시킵니다. 이런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아제르바이잔 대통령 이람 알리예프는 이미 그의 나라가 이란에 대한 작전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선언했지만 자위권은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제르바이잔은 군대를 전투 준비 태세로 전환했고 알리예프는 나이체반 공격 시 이란이 반드시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미국이 반이란 연합에 추가 참가국을 끌어들이는데 분명히 관심이 있다는 점도 이해해야 합니다. 폭격 후엔 지상작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최근 며칠 동안 이라크에 쿠르드 무장 단체들을 끌어들여 이들이 이란 쿠르디스탄 영토로 진격을 시작할 수 있다는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페르시아만의 군주국들이 이런 진격을 지원하지 않는다면 쿠르드족은 매우 힘들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쿠르드족은 아직 서두르지 않고 있습니다. 그들은 공격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하지만 실제로 공격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터키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터키는 물론 이란의 공격에 극도로 짜증을 내고 있지만 동시에 쿠르드 민병대의 움직임도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터키 역시 그들과 싸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미국과 이란의 갈등이 또 한 번 심각하게 확산될 조짐을 보이면서 진정한 지역 전쟁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보다도 이번 대립에서 자신들을 지키려는 이란 지도부의 의도적인 선택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슬람주의 정권 자체가 그렇습니다. 즉, 어떤 결과가 나오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는 그것이 두 번째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런 목적을 위해 그들은 자신들의 사정권에 있는 거의 모든 국가를 공격하고 동시에 세계 석유 무역을 불안정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모든 국가와 지역의 이익을 위해 결국 단결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보듯이 모두가 아직은 관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을 줄이겠습니다. 여러분의 의견과 결론을 이 영상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 그리고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 이 영상이 유익하고 흥미로우셨다면 영상 설명에 있는 링크와 계좌 정보 또는 화면에 보이는 QR코드를 통해 후원이나 유료 구독으로 저희 유튜브 채널을 재정적으로 지원해 주실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건강 챙기시고 안녕히 계세요.